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면역항암제, 즉 면역관문 억제제는 사기암이 완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의 표준 치료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입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국소적인 치료입니다. 즉 영상검사에 나타난 암을 수술로 도려내거나 방사선으로 태우는 치료입니다. 반면 항암치료는 주사를 맞거나 먹어서 흡수되면 혈액을 따라서 전신을 돌면서 몸 어디든 존재하는 암세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의 항암제는 완치는 어렵고 부작용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어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탁월해져서 항암 치료로 완치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유전자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유전자에 의해서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유전자를 차단해서 암의 발생이나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특별한 유전자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하고 일반 항암제보다 효과 지속 시간이 더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역시 암을 완치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면역항암제, 즉 면역관문 억제제는 사기암이 완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악성 흑색종의 뇌전이로 말기 상태에 있었는데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여받고 암이 완치되었다고 뉴스에 크게 보도된 이후에 모든 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면역항암제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완치가 될 정도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전혀 듣지 않는 모 아니면 도식의 경향을 갖고 있고 어떤 경우에 낫는지를 아직까지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체를 인식하고 공격해서 퇴치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만약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난다면 외부 침입체가 아니라 자기 세포에 과민 반응을 나타내거나 공격하는 알러지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이 면역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전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는 공격하는 기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중지시키는 기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면역세포 중에 T림프구가 있습니다. T림프구를 간단히 T세포라고도 합니다. T세포가 적을 인식하는 방법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촉진해서 글을 읽듯이 세포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인식해서 침입체를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세포의 표면에 세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별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T세포가 암을 만나면 T세포의 표면에 있는 TCR이라고 하는 단백질 수용체와 암세포 표면에 있는 암세포 식별 표시, 이것을 MHC 번역하면은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항원 제시라고 하고, 요게 이제 이렇게 돼서 항원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자물쇠에 열쇠를 넣듯이 딱 맞으면 암세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항원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암세포를 인식하게 되는 접촉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결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결합에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결합도 있고 억제시키는 결합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면역 기전에는 공격하는 기전도 있고 억제하는 기전도 있다고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보조결합, 이것을 공동자극자라고 합니다. 이게 연결되면 T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그런데 억제시키는 보조결합, 이것을 공동억제제라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연결이 되면 T세포는 활성화되지 않게 되고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면역관문이라고 합니다. 암세포들은 영악해서 면역관문에서 T세포를 억제하는 공동억제제와 결합을 해서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공동억제제와 결합을 해서 T세포를 억제하는 보조결합을 차단해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단순히 면역 항암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면역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면역 증강 치료제나 면역 혈액 속에 면역 세포를 추출해서 정직시킨 후에 다시 수혈해주는 면역 세포 치료 등과 같이 이름이 혼동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면역 치료제, 면역 세포 치료제, 굉장히 헷갈리죠. 정확하게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면역 관문에서 작용하는 단백질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귀에 익숙한 PD-1이나 PD-L1이 대표적입니다. PD-1은 면역 관문에서 T 림프 쪽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고, PD-L1은 암세포 쪽에 붙어 있는 단백질입니다. PD-1과 PD-L1이 서로 결합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되는데, 이 면역 관문 억제제는 PD-1이나 PD-L1과 대신 결합을 해가지고 PD-1과 PD-L1이 연결되는 것을 억제하게 되어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걸 차단하니까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항암제나 표적치료제는 자체의 독성 효과로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면역관문 억제제는 면역관문을 방해만 하고 스스로 독성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공격하던 정상적인 면역작용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오심, 구토 등 다른 항암제의 부작용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면역 관문을 차단하기 때문에 면역이 과활성화되어서 알러지나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간이나 폐,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서 면역 관문이 억제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이 계속 반복되어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아주 드물지만 생기기도 합니다. 부작용은 아주 적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어떤 경우에 면역 관문 억제제의 효과가 좋을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물론 PD-1이나 PD-L1 등 면역 관문 단백질이 얼마나 존재하는 것을 진단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존재량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겠습니다.